알아보는 시간 크보실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보실록의 진행을 맡은 홍승현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2019 시즌에 KBO 운영팀의 인턴으로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플레이콕이라는 곳에서 스포츠 컨텐츠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쭉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야구공작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연우라고 하고요. 야구공작소에서 활동한 지는 이제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는 칼럼팀에서 칼럼 쓰는 역할을 맡고 있었고, 역사 관련해서는 예전에 이제 모 친구 매체에 야구 연관 관련된 뭐 글을 쓰는 그런 걸 연재를 조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정웅이라고 합니다. 저도 야구공작소에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한때는 활발하게 활동했었고요. 칼럼도 썼었고 팟캐스트 PD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 인터넷 매체에서 이제 해외 야구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해외 야구 기사란에 아마 제 이름이 있을 겁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프로그램 소개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사실 이 프로그램이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려서 좀 시작을 하게 돼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제 유튜브를 좀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역사를 좀 토크쇼 형식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더라고요. 하필 생각해보니까 야구 역사에 관해서는 유튜브에 이렇게 막 자료가 많이 있거나 하는 것 같지 않고 또 좀 대부분 좀 활자 매체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야구공작소에서 좀 한국 프로야구 역사를 좀 쉽게 좀 말로 풀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 제작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또 두 분 또 섭외를 했고 또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괴롭히시네요. 다 자기를 스스로 PR을 위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네.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야구의 첫 시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1982년은 야구 말고도 좀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진정한 이제 80년대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81년까지는 좀 70년대 분위기가 남아 있었다면 이제 82년대 대표적으로 교복 자유로 이제 교복을 입지 않고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또 두발 자유라던가 아니면 통행금지 해제 같이 이제 제도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유화책을 많이 써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잘 모르시겠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이철이 장영자 사건 이런 거 잘 모르실 거예요. 이런 거 다 위키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위키를 애용하시는. 네, 외국에는 포틀랜드 전쟁 그런 게 있었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소련의 서기장이 사망했다고 해요. 또 그런 게 82년도 10대 뉴스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일단 저희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 다 그때 안 태어났다. 네. 저희가 태어나기 그냥 저희 부모님도 안 만났습니다. 그때.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그래서 82년도가 조금 이제 좀 유화책이 생기면서 분위기가 약간 유해졌죠 이제. 그래서 82년도에 이 유해진 상황에서 프로야구라는 게 생겼다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러면 프로야구가 생기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야구 종목 자체의 인기는 어땠나요? 어쨌든 그 당시에 고교야구 인기가 저는 많이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70년대 특히 이제 고교야구 전성기가 많이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81년도에도 박노준 선수랑 이런 게 또 유명한 일화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좀 그런 붐을 타고 약간 또 뻗고 프로야구를 시작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로야구의 그 기본 바탕이 고교야구 인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다 지역별로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산에는 경남고, 부산고, 서울에는 서울에도 고등학교 있고, 광주에는 광주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별로 고등학교가 됐는데 그게 결국은 연고지별로 이제 팬들이 응원하는 게 프로야구의 기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또 스타 플레이어 아까 말씀해주신 박노준 선수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야구에 있어서 최초의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이제 박노준 선수가 이제 대회에서 발목이 다쳤을 때 병원 앞에서 울면서 꽃다발을 들고 왔다 아니면 9시 뉴스에 나왔다 이런 일화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기가 올라왔던 거죠. 거의 아이돌 인기 수준이었나요? 아 강원도 선수 잘생겼고 그러니까 그 당시 아이돌이었던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약간 꽃미남 야구 선수로 네, 그렇죠. 인기를. 그러면은 프로야구를 만들 생각은 누가 제일 먼저 했나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 흐름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제 그 하나의 흐름이 있으면 그걸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 한 명이 딱 한 명만 혼자 생각해서 이렇게 막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니었고 제가 좀 자료를 봤을 때는 뭐 70년대쯤부터 이제 우리도 프로야구를 좀 도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이제 75년도에서 76년 사이에 이제 미국에서 계시던 그 재미 실업가이신 홍윤희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이 원래 지하 전송만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약간 프로야구에 대해서 좀 자기가 본인이 세워야 돼 설립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좀 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75년도에 미국 계시다가 한국에 한번 오셔서 이제 당시 야구인들이랑 얘기를 좀 하고 이제 프로야구 설립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미국에 다시 갔다가 거기서 20만 부를 만들어서 옵니다. 그래서 20만. 예, 지금으로도 2억이고 대충 봐서 그때 기준으로 한 10억에서 20억 사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제 76년 초까지 이제 한국 프로야구 준비위원회를 설립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이제 위원들을 총 8명 다기까지 총 8명을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 이제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릴 분 8명 중에서 중요한 분이 두 분인데 이호원 씨라는 분이 있고 박현식 씨라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뒤에 다시 또 등장하실 분들이고 일단 그렇게 해서 76년에 이제 2월 5일에 최초의 이제 프로야구 청사진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사진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6년부터 80년까지 5년에 걸쳐가지고 프로야구를 정착을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에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들어보면 조금 허황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76년에는 그 전에 이제 실업야구팀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로야구는 아닌데 농협이나 뭐 포항제철 이런 곳에 소속된 그러니까 그 기업의 근무자이면서 야구도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실업야구가 존재를 했는데 이제 그 실업야구팀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실업야구팀을 임시로 프로야구팀처럼 전국에 배치를 해서 동해 서해 리그를 10팀을 각 5팀, 5팀에서 총 10팀 만들어서 동해 서해 리그요? 네,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게 76년이었고 77년에는 그때 76년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프로야구팀을 6개를 만들어서 배치를 해서 진행하자. 그 다음에 78년에는 전주랑 서울의 두 팀을 한 팀씩 더 만들어서 총 8팀 만들고 여기서도 좀 약간 좀 잠깐 허황되집니다. 79년에 갑자기 한미 1 멕시코가 참가하는 월드 시리즈를 열다. 멕시코까지 참가하는 월드 시리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좀 꿈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과 76년을 세워서 79년에 한미 1 멕이 참여하는 월드 시리즈 만드는 게 있었고 진짜 월드 시리즈네. 진짜 진정한 의미의 월드 시리즈죠. 네. 그리고 80년에는 우리가 이제 한일 통합 동북아 리그를 만든다. 아예 한국과 일본이 그렇죠. 같이 프로리그를 운영하자라는 네.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그냥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계획이 네, 뭐 상당히 좀 규모가 스케일이 있는 크죠. 네. 계획이었네요. 원래 꿈은 크게 가지면 좋은 거죠. 네. 그죠? 그래서 그게 일단 그렇게 80년까지의 계획이 있었는데 일단 뭐 계획은 그렇치고 어쨌든 프로야구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아까 76년도에 이제 실업팀을 배치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 실업팀을 다 서로 좋은데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배치하는 거에 관해서 그것 때문에 일단 서로 또 갈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아마추어 야구계에서는 아마추어 대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76년도에 또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어요. 프로를 만들어 버리면 이제 그 선수들이 못 나간다. 참가를 못하니까 뭐 그런 거나 그다음에 이제 프로를 하면은 야간 경기를 해야 되는데 야간 조명 시설 설치비가 너무 비싸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면서 우리 이제 이런 거 할 때 안 되는 가장 쉬운 이유 시기상조. 시기상조. 네, 시기상조를 이유로 취소가 되고 그 홍윤희 씨는 3월 15일에 조용히 돌아가십니다. 뒤에 보니까 완전 포기하신 건 아니고 12월에 한번 더 오셨어요. 결국 그분의 계획대로는 잘 안 됐는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때 이제 어쨌든 한번 시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도할 좀 더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었다. 그렇죠. 그 기초가 다져져 있으면은 이제 그 다음 스텝을 밟는 데 그쵸.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또
78년도에 이제 현대에서도 프로야구 팀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다고 해요. 이제 당시 한일은행 야구단이라고 있었거든요. 지금 김웅용 이제 전 감독님하고 계시던 그런 한일은행 팀을 이제 인수해가지고 프로를 하려다가 또 그것도 이야기가 잘 안 돼가지고 무산을 했죠. 그런 일들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70년대 후반에는 프로리그가 창설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프로야구가 시작된 거는 언제부터인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프로야구 원년이 82년으로 보면 원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81년부터 그래서 그 창설 작업이 시작이 된 거고요. 이제 크게 봐서는 일단 이거 관련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봤는데 그 자료마다 이야기가 다 조금씩 다르고 해서 제가 전체적인 분위기만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 정사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리한 느낌으로는 일단 81년도에 이제 두 군데에서 별도로 일단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군데는 이제 MBC에서 창사 20주년 기념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MBC 자체의 그 프로야구팀을 만드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참고로 이때의 프로야구팀, 항상 이때 프로야구팀은 MBC에 소속된 야구만 하는 프로야구팀. 그래서 이제 그 팀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순회 경기를 하는 식의 그런 팀을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업야구팀이랑 다른 거는 이제 근무를 하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야구만 하고 그쵸, 그쵸. 하는 의미의 프로팀인 거죠? 그렇죠. 방송 직원이 아닌 거죠. 네. 그럼 MBC가 전 다른 얘기지만 MBC가 창사 20주년 관련해가지고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여의도에도 건물을 짓고 프로야구도 하고 네. 참 많은 준비를 했던 것 그걸 같아요. 독립기념관 그 건립도 아마 그걸 같이 했던 것 네, 같은데. 맞아요. MBC가 여러 일을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단 큰 줄기가 그게 하나가 있었고 그게 81년 5월에 있었던 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청와대에서 진행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 중에 이제 이상주 수석 비서관이라는 분이 근데 그게 약간 시기상으로 MBC가 조금 늦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MBC에서도 알고 보니까 좀 진행을 하는 생각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합쳐지는 식으로 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1년도에 5월에 진행된 MBC 창단에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MBC에서 그 김동엽 씨라는 분이 이제 감독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유명한 분인데 이제 빨간 장갑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죠. 왜 그런 별명을 가지고 계시죠? 본인 감독하실 때 항상 약간 장갑 빨간색을 끼고 나오셔가지고 약간 좀 쇼하시는 걸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약간 쇼맨십이 네, 있는 그러니까 쇼맨십으로 거의 먹고 사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MBC 방송에도 출연하셨거든요. 홈런 출발 김동엽입니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군요. 네, 이제 아침 라디오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시기에 그분이 이제 그걸 하고 계셨다 보니까 MBC에서 자연스럽게 그분한테 컨택을 해서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 그러다 그분이 근데 이제 본인이 근데 행정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 행정을 잘 할 것 같은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이제 앞에 홍윤희 씨 이야기 나올 때 그 위원으로 등장했던 이호원 씨라는 분이 여기서 다시 등장을 해서 이제 그분이 이호원 씨한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호원 씨가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MBC에 건네준 자료가 이때 앞에 그 홍윤희 씨가 만들었던 그 자료를 또 건네주게 돼요. 그래서 일단 그게 1차적으로 MBC에서 진행된 상황이었고, 이제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진행된 상황은 딱 프로 야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프로 야구를 해도 되고 축구를 해도 되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프로 리그를 만들 그렇죠. 생각은 있었지만 어떤 종목인지 결정은 안 안 된 거죠. 그런 상황이었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왜냐면 이제 청와대 목적은 야구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로 좀 국민적인 약간 정치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는 게 있으니까 스포츠 쪽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야구계 인사랑 축구계 인사를 둘 다 불렀는데 그 중에 야구계에서는 당시 이제 그 롯데 아마롯데 감독이었던 박영길 씨라는 분이 가셨고 이야기를 해서 야구 쪽으로 좀 잘 끌었어요. 그러니까 끌어서 그 이야기가 됐고 그때도 또 근데 박영길 씨도 또 이호원 씨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계속 등장하시는 중요한 분이시네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이호원 씨를 찾아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호원 씨는 이제 그 전에 80년도에 그 원래 통합 대한야구협회의 운영부장을 맡고 있다가 이제 군부 숙정 사업으로 이제 숙정이 되시고 이제 KBS 해설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 되게 한직을 놀고 있었죠. 어쨌든 박영길 씨가 연락을 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청와대에서 연락이 갔어요.
어쨌든 뭐 처음에 청와대에서 왜냐면 숙정 당한 사람이니까 조금 그런 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잘 돼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호원 씨랑 또 친한 분 중에 또 이용일 씨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호원 씨랑 이용일 씨 이 두 분이 이제 약간 프로야구 창립의 최대 공로자로 보통 인정을 많이 받고 근데 이제 이호원 씨와 이용일 씨. 예, 그러니까 이용일 씨도 거의 비슷한 코스인데 이제 똑같이 이제 통합 대한야구협회 이분은 전무이사를 하시다가 또 숙정을 당하시는. 예, 근데 이분은 이제 약간 그 전북 군산 쪽 야구 쪽에 좀 대부로 불리시는 분이었고 원래 고무신 공장을 하시면서 돈도 많았던 집안에서 돈이 많았던 분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이용일 씨랑 둘이 이제 81년 8월에 이제 급하게 그 프로야구 창립 계획서라는 거를 만들어서 청와대 제출을 해요. 그래서 근데 결국 이 계획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윤희 씨라는 분이 만들었던 그 계획서를 또 고쳐서 그걸 기반으로 네, 그거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그런 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고교야구가 성공을 했던 게 이제 결국 그 지역적인 특색을 살리는 게 있고 그쵸.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말했던 게 모교의 30%와 향토의 70%를 가지고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쯤에 또 약간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이 된 게 79년, 80년, 81년에 진행됐던 행사 중에 이제 야구 대제전이라는 게 있어요. 야구 대제전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전국이라기보다 무슨 이제 역대 학교별 고등학교별로 이제 그 학교 출신 올스타 선수들이 전부 나와서 이제 야구 실력을 겨루는 그런 올스타전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학교 올스타전 이벤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많이 흥행을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결국은 근데 학교별로 모은다는 게 결국은 지역 연고들을 모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거에 좀 거기서 좀 공부된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앞에 있었던 야구 대제전보다 앞에 있었던 도시대학 야구 대회도 비슷한 성격의 또 이벤트였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인기를 보니까 이건 지역 연구를 해서 그 지역 감정을 활용을 해야 된다.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연고 도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치열했을 것 같아요. 예. 혹시 요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었나요? 여러모로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프로야구 만드는 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대통령 결재가 난 게 10월 초로 나와 있어요. 81년 예, 81년 10월 초. 그래서 이제 10월 초에 결재가 나고 이제 뭐 공식적으로는 그 후부터 작업을 해야 됐지만 어쨌든 그 전부터 물밑 작업으로 들어가는데 저도 그렇고 많이들 이제 조금 잘못 생각하고 저도 잘못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을 정할 때 연고지까지 다 정하고 딱 정해서 모인 게 아닐까 그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일단 기업부터 몰아놓고 그 거기서 다음에 배정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100% 정해진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일단 기업부터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6개 팀으로 출발을 하는데 이제 일단 6개 기업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지? 약간 그런 생각으로 6개부터 모으고 시작을 했던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6개의 기업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일단 연고지 6개를 정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원래 또 이제 그 홍윤희 씨가 만들었던 거기에 있던 6개가 또 그대로 갑니다 결국. 그래서 서울하고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그 충청, 광주, 인천 해서 이제 총 6개 연고가 되고 그 연고에 맞는 이제 기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아무 기업이나 하면 좀 안 되니까 이제 기업 총수가 있을 때 총수가 그 지역 연고이든가 고향이 예, 도시인 그런 네. 기업 또는 그 기업 발생지가 거기인 곳이나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후보를 일단 1안, 2안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총 12개 기업이 이제 라인업이 되는데 물론 그 중에서도 그것뿐 아니라 뭐 종업원이 3만 명 이상이어야 되고 그런 조건도 있어요. 왜냐면 대기업이 돼야 좀 그게 되니까요. 운영이 예. 수월하게 되기 또 때문에 뭐 기업끼리 부딪히면 안 되니까 가급적 동종업을 피한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배려도 예. 이게 또 뒤에 말씀이 됩니다. 네, 어쨌든 일단 그렇게 해서 그런 기준으로 기업 선정을 하는데 일단 서울은 MBC가 없는 게 거의 확정했어요 처음부터. 왜냐면 MBC는 처음부터 추진을 했던 기업이라 그렇죠. 어쨌든 그거였고
자기가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예. 탐낼 만한 서울을 MBC가 먹고 시작한 거죠, 확정적으로. 그리고 또 MBC가 방송사니까 좀 프로야구 구성을 할 수 있는 단체이기도 했고 또 MBC 당시 사장님이 이진희라는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50에 이제 이른바 또 땡전 뉴스 그런 정책을 주도하면서 굉장히 또 힘이 있던 분이었거든요. 나중에 결국 나중에 또 장관으로 옮겨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파워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제 또 프로야구 시작하고 또 장관 가시고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일단 서울은 MBC 예, 편하게 정해졌고 그래서 이제 근데 혹시나 대비해서 서울의 이안으로 정해놓은 게 두산이었어요. 예. 두산그룹 그렇고 그다음에 비교적 일단 쉽게 정해진 거는 그 대구의 삼성. 대구의 이건 삼성이요. 비교적 쉽게 정해졌고 참가를 쉽게 정한 기업은 롯데가 또 있었어요. 왜냐면 롯데는 일본에서 야구 운영을 해봤으니까 일단 참가까지는 쉽게 정해집니다. 또 두산도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 회장이 상당히 야구를 좋아해서 두산도 사실 서울을 원했어요. 원했는데 연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로 일단 참가하겠다고 해서 일단 참가 기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단 그 지금까지 하면은 MBC, 롯데, 삼성, 두산까지는 일단 참가는 일단 확정한 기업이 됐고 근데 남은 데가 일단 인천이 지금 말씀 안 드린 게 인천이랑 광주가 이제 없는데 네. 또 광주가 이제 조금 복잡했던 거는 원래 하려고 했던 3만 명 이상의 그런 좀 큰 기업 이런 거처럼 하다 보니까 처음에 1한 2하는 삼양이랑 금호였어요. 근데 이제 삼양 금호가 다 고사를 하면서 제 세 번째로 또 교보가 나왔는데 교보도 고사를 하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3만 좀 안 맞지만 혜태가 됐어요. 혜태는 어떤 기준에서 약간 뒷순위였나요? 그러니까 뭐 일단 기업 크기가 좀 기업 안 크기가 맞으니까. 예. 그래서 조건을 좀 미달했지만 어쨌든 뭐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네, 일단은 예. 광주에 팀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혜태가 하게 되고 혜태는 그래서 광주로 정해지고 나서는 쉽게 갔어요. 그냥 광주로 그냥 쭉 먹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천이 이제 원래 현대를 우선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제 현대가 또 안 했죠. 그건 이제 또 현대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또 K리그에 지금 축구팀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제가 축구 쪽으로 갔고 또 88 올림픽 관련해가지고 정주영 회장이 이제 또 그런 유치 관련해가지고 유치나 또 그런 관련해서 현대가 고사를 했고 그러면서 약간 조금 지지부진한 상태가 됐어요. 근데 그래서 일단 어차피 5팀이 나왔잖아요. 지금 5그 기업은 나왔는데 그래서 5기업 나오고 나서 그 다음 기업 하나가 인천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좀 지지부진하게 됐어요. 지지부진하다가 그래도 일단 한번 모여야 되겠다 싶어서 11월 25일에 구단주 회의 날짜를 잡아놨는데 정한 5개 팀으로 하자 했는데 극적으로 11월 24일에 이제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이제 산미그룹의 김현철 씨라는 분이 회장이 이제 갑자기 본인이 먼저 연락 와서 참여를 하자고 하게 돼요. 산미그룹이 그룹 자체는 별로 안 유명했는데 그렇죠. 이제 지금 옛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정말 3일 빌딩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당시 6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본사로 쓰면서 이제 그 정도 유명했던 그룹이었죠. 네, 그래서 일단 11월 25일에 어쨌든 구단주 그 회의가 이제 정상적으로 열리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 창립총회가 일어났는데 이제 그 사이에 조절해야 될 게 이제 몇 가지 연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일단 롯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종업계 문제 때문에 혜태가 들어왔다는 거를 빌미로 이제 11일 광고도 제과로 이제 빌미를 걸었는데 그래서 근데 그 웃긴 게 이제 그래서 서울을 달라고 한 거예요. 롯데가요? 네, 말이 안 MBC로 정해져 있던 서울을? 그렇죠. 서울 달라고 우겼는데 결국은 이제 안 할 거면 나가라 해가지고 진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롯데가 부산에 조용히 가고 부산에 비극이 됐죠.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게 두산이 이제 사실 두산이 충청도랑 아무 연고가 없는데 이제 원래 이제 그래서 서울을 안 되면 인천에 가고 싶었는데 인천이 이제 원래는 현대가 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두산이 충청도로 밀려난 거였어요. 근데 현대가 안 하고 갑자기 산미가 들어오니까 그럴 거면 우리도 산미도 어차피 인천에 별로 연고가 없기 때문에 그럴 거면은 우리한테 인천 달라 하니까 이제 이거는 딱 봐도 충청도랑 연고가 없으니까 좀 명분이 서잖아요. 그래서 약간 회유책으로 한 게
3년 뒤에 85년부터 서울로 올라오게 해주고 그다음에 서울 선수를 MBC랑 1대2로 배분을 해서 드래프트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어디가 이죠? 이가 MBC죠. 네, 그래서 이가 MBC로 이제 배분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두 가지 미끼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모든 구단과 연고지가 이제 딱 정해지게 됩니다.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면은 연고지랑 구단이 서울이 MBC 청룡, 그다음에 부산이 롯데 자이언츠, 대구가 삼성 라이온즈, 인천이 삼위 슈퍼스타즈, 임시 대전이 오비베어스, 광주가 헤드 타이거스 네. 같은 거죠. 예. 이제 또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연고지와 관련이 정말 있던 구단은 이제 롯데는 이제 창립주 신격호 회장의 고향이 또 울산이고 또 당시 구단주 대행을 했던 신준호 씨가 경남고 출신이라서 또 부산으로 부산 경남을 연고지로 하게 됐고요. 또 대구 마찬가지로 이제 물론 대구 이제 삼성 라이온즈 이병철 회장의 고향은 이제 경남이죠. 근데 그 삼성 그룹 자체가 대구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삼성 상회라는 데가 그래서 이제 대구 연고지로 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또 구미에 공장도 있었고 그래서 삼성도 관련이 있었고 또 약간 약하게 관련이 있었던 게 해태 타이거즈. 왜냐면 이제 박건배 구단주의 아버님이 이제 광주 출신이어서 또 연고지랑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해서 이제 해태까지 연고지와 관련이 있었고요. 연고지와 크게 관련은 없지만 이제 MBC 청룡 같은 경우에는 삼성 이제 그 서울을 원래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이제 서울 연고지를 했고 두산이 이제 임시 연고지가 된 거고요. 충청도로. 네, 충청도로 간 거고 이제 산미는 정말 관련이 없는데 예, 그냥 자기- 참여하고 싶어서 네, 네, 인천으로 결정이 된 거였군요. 네. 그렇죠.